IP 또는 지적재산권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창작물을 소유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노래를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노래는 당신의 것이며 IP는 그 노래가 어떻게 사용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매일 그 노래를 작업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훔쳐가서 잘못 사용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랫동안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을 보호하고 공유하기 위해 중앙화된 플랫폼, 출판사, 중개업체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종종 느리고 불공정하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지적재산권을 통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토리라는 솔루션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스토리는 창작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보호하고 공유하며 수익화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P2P 피어-투-피어 지적재산권 네트워크입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스토리가 무엇인지, 스토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IP 토큰의 토케노믹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스토리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스토리는 지적재산권에서 투명성, 소유권, 공정성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네트워크입니다. 전통적인 시스템은 출판사나 특허청과 같은 중앙화된 조직에 의존하여 지적재산권을 관리하고 보호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종종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며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스토리는 이를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이 플랫폼은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직접 보호하고 수익화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발명가, 연구자 또는 예술가는 자신의 창작물을 스토리에 업로드하고 네트워크에 등록한 후 사용 규칙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토리는 정확히 어떻게 작동할까요? 스토리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로 구동된다는 점입니다. 이 기술은 생태계를 더욱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듭니다. 스토리에 등록된 모든 지적재산권 자산은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디지털 노트북과 같은 보편적인 원장, 레저에 저장됩니다. 이 원장은 누가 무엇을 언제 창작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항상 알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스토리를 다른 블록체인과 차별화하는 점은 프로그래머블 지적재산권입니다. 예를 들어 노래를 업로드하고 개인 프로젝트에는 무료로 사용 가능하지만 상업적 용도로는 결제가 필요하도록 설정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규칙은 자산에 직접 내장되며 스토리의 시스템은 이 규칙이 자동으로 준수되도록 보장합니다. 스토리는 또한 Proof of Creativity,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는 노래, 발명품 또는 연구와 같은 창작물이 독창적이며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해당 작업의 기록을 안전한 블록체인에 보관하여 모든 사람이 누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통제하면서도 누군가가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할 때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스토리 기술의 뒷부분을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은 세 가지 주요 계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행 계층 (Execution Layer입니다. 이 계층에서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거래를 처리하고 스마트 계약 (Smart Contract를) 실행합니다. 스토리는 멀티코어 설계를 통해 이 부분에서 특히 강력합니다. 이는 특정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전용 코어 고속도로의 차선처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저장 계층 (Storage Layer으로) 데이터를 위한 서랍장과 같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업로드하면 노래와 같은 작은 데이터 조각은 블록체인에 직접 저장됩니다. 반면 비디오와 같은 큰 파일은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여 오프체인, 오프체인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이 절감되면서도 데이터 접근성과 보안성이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 계층 (Consensus Layer이) 있습니다. 이 계층은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보장합니다.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무엇이 사실인지에 대해 동의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아이디어 소유권을 허위로 주장하려고 하면 합의 계층이 이를 방지합니다. 스토리는 Proof of Stake,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이 과정을 빠르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이 세 가지 계층이 함께 결합되어
확장 가능하고 안전하며 미래 혁신, 예, 다른 블록체인과 통합하거나 인공지능 생태계를 지원하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이제 스토리의 토케노믹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스토리 네트워크의 기본 토큰은 IP라고 불립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군가 지적 재산권을 등록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로열티를 받을 때 IP 토큰을 사용합니다. 네트워크 운영을 돕는 검증자, validators 들도 이 토큰들을 스테이킹하여 시스템 보안을 유지합니다. 검증자가 부정직하게 행동하면 스테이킹한 토큰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행동하면 추가적인 IP 토큰 보상을 받습니다. 스토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IPFE, Intellectual Property Finance라는 개념도 도입했습니다. 창작자는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금융 자산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래의 소유권 일부를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총 10억 개의 IP 토큰만 존재하며 초기 분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38.4%는 생태계와 커뮤니티에 할당되었고 21.6%는 초기 투자자들에게, 20%는 핵심 기여자들에게, 10%는 초기 인센티브로, 마지막 10%는 재단에 할당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스토리는 창작자들에게 통제권을 되돌려주는 동시에 기업과 사용자들이 필요한 콘텐츠에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스토리의 성공 여부는 채택 어댑션에 달려 있습니다. 창작자들, 개발자들, 조직들이 그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비전을 실현한다면 스토리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공유하며 발전시키려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 암호화폐에는 보장이 없으므로 반드시 스스로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